고등학교 시절 절친했던 친구의 결혼식, 꼭 참석해달라는 친구의 당부에 따라 어느 봄날 강남의 한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수도 왔구나. 와줘서 고맙다.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결혼식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해? 야, 나는 재혼이지만 와이프는 초혼이잖아. 그렇긴 하네. 아무튼 재혼 축하한다. 새 신랑 신수가 훤해졌네. 영계 마누라가 좋긴 좋은가 보다. 너도 그러고 있지 말고 장가나가. 내 팔자의 장가는 무슨. 신부 대기실에 들러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오니 로비는 더욱 붐비고 있었다. 그때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다. 신부 측 자리였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우아한 중년의 여성. 진수야. 저쪽에 혼자 서 계신 분은 누구야? 혹시 너희 장모님? 맞아. 우리 장모님이야. 꽤 미인이시지?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였고 워낙 미모가 출중의 배우 견미리를 떠올리게 했다. 너희 장모님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솔직히 말하면 신부보다 장모님이 더 눈에 띄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장모님이 내 신부라고 해도 믿겠는데. 진수의 아내는 27살. 친구보다 13살 연하였고 그의 장모님은 55살. 우리와 차이는 겨우 15살. 사실 신부나 장모님이나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소유욕이 피어올랐다. 평소 연상녀를 자주 만나왔던 내게 친구의 장모라는 타이틀은 더없이 강렬한 끌림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우연히 친구 모임에 따라 나갔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친구의 장모님 박영숙, 올해 55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견밀히 닮은 친구 장모. 나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지만 그녀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결혼식장에서 짧게 인사만 나눴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숙 씨 정말 미인이시네요. 이런 분이 주변에 계셨으면 진작에 소개해 줬어야지. 참나. 호호. 고마워요. 정수 씨라고 했죠? 정수 씨도 참 멋지시네요. 그녀의 밝은 웃음이 눈부셨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럼 선남선녀끼리 한잔할까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내 옆에 머무는 걸 보니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런 모임에 자주 나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친구가 하도 괜찮은 사람들 많다고 자랑을 해서요. 혼자 사세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연달아 던지는 질문에도 그녀는 실은 기색 없이 성심껏 대답해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갔고 어느새 우리는 한층 가까워져 있었다. 며칠 뒤 밤 10시 조금 넘었을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봤던 영숙인데요. 친구 장모였다. 어쩐 일이세요? 술 한잔하다 정수 씨가 생각나서요. 술 자주 드시나 봐요. 아직 청춘이십니다. 아니요.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 저는 먼저 간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모임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수 씨는 뭐 하세요? 그냥 혼자 맥주 한잔 하는 중이에요. 어머, 혼자 술 마셔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럼 저 가도 되나요? 저도 한 잔 주실래요? 네. 아니 드시겠다면 주긴 하는데. 근데 밤이 늦었는데 괜찮겠어요? 호호. 저 과부인데요 뭘.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추파라도 던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추파요. 오히려 좋은데요. 그 말 듣고 보니 은근 기대돼요. 호호. 암튼 괜찮으시다면 주소 찍어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정수 씨, 저 왔어요. 아, 어서 와요.
근데 친구들 버리고 혼자 와도 돼요? 다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신랑 밥 해줘야 한다며 먼저 간 친구들도 몇 있고 잔에 맥주를 따라다 줬습니다. 한잔 하시죠. 한 모금 홀짝이다가 말하네요. 정수 씨, 소주 마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맥주만 마셔서 배도 부르고 저 맥주 별론데. 그럴까요? 그럼 안주 뭐로 시켜드릴까요?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김치찌개를 배달시켜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늘따라 소주가 정말 맛있네요. 아무래도 정수 씨랑 마셔서 술맛이 더 나나 보네요. 저도 영숙 씨랑 단둘이 있어 그런가 더 땡기긴 하네요. 근데 정수 씨, 그냥 술만 땡기고 다른 건 안 땡겨요?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참긴 왜 참아요. 너무 참으면 몸에 살이 생겨요. 그나저나 괜찮겠어요? 이미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정수 씨한테 오면서 술 다 깼는데요, 뭐. 참. 그리고 정수 씨, 우리 말 놓으면 안 될까요? 저 불편해요. 네? 아니 그래도 미안해서요.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말 놓으세요. 알았죠? 응, 그래 그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어느새 두 번째 소주병이 바닥을 보입니다. 절 뚫어져라 바라보는 영숙이 이미 눈이 풀렸더군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환장하겠대요. 뻔하잖아요. 밤늦게 찾아와 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건 집주인 맘대로 하란 소리잖아요. 더군다나 20대 청춘도 아니고 나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거친 50대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그녀가 먼저 땡기면 참지 마라. 추파는 얼마든지 던져도 상관없다 하였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친구의 장모를 내 여자로 만들기까지. 저는 취기가 돌아서 그만 마시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화장실을 다녀온 영숙이 딱 한 병만 더 마시자고 하네요. 그러더니 자기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정수 씨, 괜찮죠? 응. 괜찮고 말고 한 잔 따라봐. 13살이나 연상녀에게 마치 하대하듯 반말을 하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팔짱까지 끼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남녀가 사단이 안 난다는 게 이상할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노총각입니다. 월 400 정도를 버는 흔한 직장인이죠. 회사에서 5분 거리의 한적한 곳에 이치한 25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 생활하고 있죠. 32살 때 만나 5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파혼한 게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후 서너 번 소개팅도 나가보고 짧은 연애도 해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렇더군요. 연봉은 얼마세요?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내 주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없이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싱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돌싱 형님을 따라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또래의 여성들만 만나오다 처음으로 연상녀들과 어울려 보니 마치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놀랍게도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그분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망설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도 제겐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처음 클럽에 간 날 나는 나보다 7살 연상인 47세 돌싱녀를 만났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니 자연스레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주말이면 어김없이 클럽을 찾아다니며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듯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돌싱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시간 되면 이리로 좀 올래? 어디로요? 내가 총무로 있는 모임인데 나오기로 한 남자들이 3명이나 갑자기 못 나오게 돼서 내가 자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 어떤 모임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는 모임인데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야. 오, 딱 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나더라고. 형님의 말에 이끌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 진행되는 모임이었고 50대 전후로 보이는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시선을 끄는 한 여성이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순간 기억이 번쩍 났다. 올봄 친구 결혼식에서 봤던 친구의 장모님이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나는 그녀 주변을 맴돌며 자연스럽게 눈에 띄려 했었다. 몇 번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점점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듯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박영숙이에요. 정말 제 스타일이십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제가요? 네, 사실 제 이상형이 견미리님인데 처음 영숙 씨를 보고 순간 견미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호호호. 저를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진심인데요. 내 말에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내 술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었다. 어머나, 술이 넘치는데요? 호호, 술을 넘치게 따르면 정이 넘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녀는 꽤 적극적이었다. 정수 씨, 제가 언제든지 연락해도 될까요? 그럼요. 혼자 지내는 사람들끼리 내외할 필요 있나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죠. 호호. 만리장성 쌓는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녀는 정숙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묘하게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아마도 그 부분이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 같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수 씨, 올해 몇 살이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었다. 결국 나는 나이를 속이기로 했다. 45살이에요. 어머, 엄청 동안이시네요. 그런 영숙 씨는 올해 몇 살이세요? 47살이요.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올해 50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녀 역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연상인데 어쩌죠? 괜찮아요. 전 예전에 15살 연상과도 만나봤는 거려. 어머나, 그 정도면 엄마뻘 아닌가요? 엄마뻘이면 어때요? 서로 통하면 되는 거죠. 왜? 연하는 싫으세요? 아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호호. 가벼운 농담과 술잔 몇 번의 건배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반쯤 내게 마음을 연 듯 보였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살 때 철없이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 과부로 지낸 지 5년이 넘었다고 했다.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더욱 그녀에게 끌렸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서로를 위한 작은 거짓말은 있었지만 숨길 만한 일은 없었죠. 여자친구는 네이버 카페 모임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어온 일이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페에서 그녀에게 유독 찝적대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네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은 대화들이 오갔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와. 내가 받아줄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겨 지방에 보름 정도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뒤
여자친구의 행동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숨어서 카톡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평소처럼 테이블 위에 두지 않고 가방에 넣어두곤 했죠. 평소라면 제가 핸드폰을 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왠지 숨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그녀는 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왜 그랬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 결혼 사진에서 절 봤다고요. 그동안 자기를 속여왔단 사실에 화가 났었다고요. 내가 사위 친구라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속이고 만났다는 게 화도 났고 그동안 우리의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심란해 그 남자를 만났다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순간 나도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영숙이랑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 널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당당하게 만나자.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렇게 1년간의 비밀 연애를 끝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질 때 비로소 더 깊어진다.